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타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근육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고관절 앞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옆쪽에 붙어 있는 우리 봉공근, 사이토리우스와 그리고 대퇴근막장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근육은 일단 우리 골반의 랜드마크인 ASIS라는 곳에서 둘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대퇴근막 장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근막 장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SIS에서 장골릉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붙어져 있는 근육인데, 여기 하얀색 요거 보이실까요? 여기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장경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장경인대를 통해서 티비아, 경골 앞쪽에 이렇게 붙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얘의 기능은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하지만 협력근으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먼저 움직임의 기능을 보면, 자, 이 앞쪽에 있는 이 근섬유 덕분에 고관절의 굴곡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약간 옆쪽에 붙어 있는 이 근섬유 덕분에 고관절의 외전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협력근으로서의 역할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름 자체가 대퇴근막장근이잖아요. 얘가 수축을 하면 이 장경인대 자체가 팽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팽팽해지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과 정강뼈가 딱 더 압박을 느끼면서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죠. 즉, 정강뼈 위에 대퇴골이 온전하게 올라가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관절의 접합성을 증가시키는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보이는 둥근들 보이시죠? 이 둥근들 또한 장경인대에 붙어서 이제 밑에 쪽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장경인대가 대퇴근막 장근에 의해서 충분히 긴장도를 갖고 있어야 이 둔근들도 온전하게 수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대부분의 많은 회원님들이 이 중둔근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둔근의 주된 기능은 이 고관절 외전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졌을 때 협력근으로서 대퇴근막 장근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렇게 쓰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이 장경인대를 과하게 단축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서 장경인대 통증이 생기는 장경인대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엉덩이를 너무 많이 써요. 운동 선수예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지치게 되니까 당연히 협력근인 대퇴근막 장근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서도 이 장경인대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은 무릎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섬유의 방향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뒤로 당기는, 뭐를 뒤로 당기냐면 경고를 이 오른쪽 방향에 뒤로 당기는, 바깥쪽으로 당기는 이러한 힘을 만들어내요. 즉 경고를 외회전시킨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관절의 굴곡과 외전과 경고를 외회전을 시키게 되면 우리 이 대퇴골은 어떻게 되냐면, 대퇴골은 자연스럽게 내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근육들 수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간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퇴골은 내외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관절에서 대퇴근막 장근은 내외전을 만드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퇴골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골을 외외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굴곡과 외전을 만들면서 이 대퇴골이 자연스럽게 내외전 되는 걸 만들어낸다. 즉, 우리 대퇴근막 장근의 기능은 고관절에서 굴곡과 외전과 내외전을 만들고, 경골에서는 외외전을 만듭니다. 그 협력근으로서 둔근이 잘 수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에서 무릎의 접합성을 증가시켜주는 중요한 근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근육은 봉공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봉공근은 한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근육인데,
그게 뭐냐면 봉공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이가 긴 근육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척추 기립근 중에서 췌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었죠. 그 근육이 사실 봉공근에 비해서 짧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은 봉공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ASIS 시작해서 어디에 붙냐면 경골의 안쪽 면에 붙는데요. 보시면 건이 붙는 건이 봉공근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 뒤에 두 개가 더 보이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있는 근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근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있는 근육은 이제 반건양근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햄스트링에 반건양근이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에 이렇게 세 개가 나란하게 붙어 있어서 마치 거위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기가 거위발건이라고 부르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봉공근의 기능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제기차기예요. 우리 제기차기를 생각해 보면 고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그리고 외회전을 만들고 약간의 외전을 또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고관절에 정확하게 제기차기 같은 자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봉공근의 기능을 외우기 좀 어려우시다면 제기차기를 생각해 주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의 발건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근데 이 거의 발건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이 경골에 이 경골에 내회전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해요. 우리 무릎뼈는 이제 아시다시피 굴곡과 신전이 주된 움직임이긴 하지만 약간의 외회전과 내회전이 만들어지는 관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회전을 만드는 근육이 이 봉공근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봉공근 또한 마치 위치가 여기 아까 전에 배웠던 대퇴근막 장근의 끝부분과 붙는 위치가 비슷하죠. 봉공근도 수축을 하면 이 무릎 관절의 접합성을 증가시키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봉공근은 또 어느 때 잘 수축을 하고 많이 쓰이냐면 고관절의 각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각도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이제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때 굉장히 높은 바위나 이런 것들을 올라갈 때 다리를 높게 들게 되죠. 높게 고관절의 굴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봉공근의 활성도가 매우 많이 올라간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은 우리 고관절에 관여하는 근육 중 대퇴근막 장근과 봉공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퇴근막 장근은 당연히 무릎에도 영향을 주고요. 봉공근 또한 무릎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퇴근막 장근은 이제 둔근이 잘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근으로서 작용을 한다 말씀드렸고, 우리 봉공근 같은 경우에는 제기차기 자세로 수축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높은 이제 곳을 올라갈 때, 즉 등산 같은 거 할 때 다리를 높게 굴곡시키는 동작에서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근육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